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이 말에 위로받았던 많은 청춘들이요. 요즘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아파야 되지 하고 되묻곤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가요. 벌써 50만 명을 기록해서요. 작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우울한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통의 멘토는요. 그래서 모신 분입니다. 취준생 다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시대, 우리의 고민에 시원한 해결책을 주실 분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대통령 직속 청년회 위원회 위원장 신용환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r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에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지금부터 play your game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화통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화통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무박 2일로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또 밤을 새고 같이 함께 교감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마침 화통에 보니까 불화자더라고요. 불화자. 화끈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의 기운을 다 모아서 청양의 해에 여러분들 모두가 의기양양, 전도양양 할 수 있도록 같이 화끈하게 한번 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청년 세대가요, 다양한 꿈과 재능을 발휘해서 도전 정신을 가진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다소 좀 낯선 명칭이기도 한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짧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선 우리 화통 MC님 네. 지장, 맹장, 덕장, 용장 여러 리더십 스타일 중에 최고의 리더가 어떤 리더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어떤 덕장인 것 같아요. 최고의 리더는 바로 현장, 지금 이곳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자리, 취업, 창업, 해외 진출, 그리고 복지, 주거, 등록금 등등 각종 현안에 있어서 청년 현장에서 같이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저희가 청취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꾸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잘 집행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잘못된 건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하는 쌍방향 소통,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어려운 듯하면서도 저희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멘토님의 화끈한 프로필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입니다. 진정한 소통남이 오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합니다. 소통남을 위한 화끈한 프로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신용한. 32살의 나이에 최연소 CEO가 되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그는 2007년 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한국-유럽 차세대 리더 한국 대표로 선정, 우수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경험과 타고난 실력을 쌓습니다. 그러던 그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노하우와 비전을 청년들과 나누기 위해 오랜 시간 청년들을 만나며 마음을 나누고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인정받아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청년과 함께하며 그들의 현재가 어디인지, 가야 할 미래가 어디인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현실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는 신용원 멘토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청년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1대1 멘토링도 해오신 멘토님이신데요. 그 시간의 기록을 담은 책을 내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야, 이 제목이 네. 청춘 1교시입니다. 청춘 1교시. 이 어떤 내용의 책이죠? 지금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힐링의 영역 속에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많이 하셨는데 오랜 시간 한 6, 7년을 대한민국 힐링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안 괜찮은 건 안 괜찮다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그걸 기초로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현실을 정확히 알고 나서 출발점 스타트라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야만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힐링의 영역 속에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공허함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그 쓴소리라거나 다소 현실적으로 거북하더라도 반드시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의 기초에서 출발점을 정확히 섰을 때 청년들이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과 지난 9년 동안 함께 해왔던 일들, 그런 이야기들, 또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야, 여기 멘토님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강연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연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난 9년 동안 1대1로 정말 많은 우리 동생들, 멘티들 한 명 한 명 그 스토리와 울고 웃고 같이 뒹굴고 어제처럼 이제 무박이 램티하면서 같이 함께 나눴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처한,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소 뻑뻑하거나 듣기 거북하더라도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걸 잠시 한번 교감하고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항상 쌍방향으로 나누고 있는 제 개똥철학 같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리더십, 본인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그런 소명 등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교감,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지금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정말 힘든가 봐요. 그죠?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 대학생들, 일자리, 취업, 또 나가서 창업 등등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누구를 청년이라고 할까요? 밖이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같이 교감하면서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개척하고자 열정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청년, 소위 고용 통계를 잡는 청년은 15세에서 29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은 19세에서 39세입니다. 만으로.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39세는 19세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청년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저희 청년 현실이 어렵고 열악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여러분들과 과연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무엇이 얼만큼 어렵길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낙담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우선 그 현상을 알아야 솔루션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액션 플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소 여러분들 가슴 답답할지라도 잠시 우리 취업에 대한 현실 그리고 우리의 창업에 대한 현실 등을 잠시 나누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 자신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통계 잡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약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450만 명이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이 대학원생까지 다 합쳐서 약 28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학생 숫자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OECD 베이스로 전체 고용률은 약 65.3%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 고용률은 약 40.7%입니다. 그나마 그 전년 2013년 39.7%보다 약 1% 어렵지만 천천히 상승을 한 게 그 정도입니다. 대체로 어른들 고용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져 오면서 이 물컵에 물이 꽉 차 있고 뭐가 빠져나가야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 저희 청년들의 고용은 어른들 고용과 동조화돼서 같이 늘지는 않는 그런 디커플링, 비동조화 상태에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정부, 기업들 같이 이제 뜻을 모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 고용률 70% 로드맵이 되려면 우리 청년은 약 46% 정도 이상이 달성이 돼야 될 듯한데 그러려면 우리 청년이 약 50만 명 정도가 신규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힘들다 했는데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1년에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약 50에서 55만 정도가 꾸준히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그 숫자가 다 취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는 거다 보니 만만하지는 않죠, 분명히. 자, 막연히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했던 게 아마 조금은 더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른들 대비해서 청년들이 떨어졌느냐? 밖에 사회에 나가면 제가 청년위원장으로서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어른들께서 도와준다. 우리가 너희를 뭐뭐뭐를 해서 도와준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오랜 동안 침체되고 청년들이 어렵다 보니 마치 청년들이 보호나 동정의 대상인 양 우리 사회가 흘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여러분들 청년이 보호나 동정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 보호나 동정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짊어질 미래 세대 동력입니다. 맞죠? 네. 미래 세대 기관차 아닙니까? 맞아요. 기관차에 대해서 동정을 해야 합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요. 그럼 청년에 대한 것은 코스트입니까? 투자입니까? 비용입니까? 투자죠. 결코 청년에 대한 것은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 인식이 오랫동안 이렇게 어렵게 가다 보니 어떤 보호나 동정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뭐를 만들 때도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는 안타까운 현상 속에 있고 그래서 제가 찾는 해법은 보호나 동정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결코 아프지 않은 내 스스로 안 아프다 청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청년 대학생들 문화 또 우리 어른들께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스트레이트로 다 대학까지 가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고 5, 6, 7, 8학년들 휴학을 거듭하다 보니 현실이 어렵다 보니 휴학하면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높아져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개인의 문제로 이러한 것들을 돌릴 수가 없다. 개인의 의지나 패기의 문제로 돌릴 수가 없다. 사회 구조적으로 갈 만한 일자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일자리가 생겨나야만 하겠다. 소위 말해서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이제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지금 갖추어진 현황, 준비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격차가 미스매칭이죠, 소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 비싼 수업료 드리고 열정을 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런 데밖에 안 뽑아주다니 안 맞는 거죠. 그럼 그 미스매칭 중에서 대표적인 큰 원인이 뭘까?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임금 격차. 대기업을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중견 중소기업 임금이 약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평균으로 보면 52에서 55%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우리 청년들은 첫 직장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갭이 큽니다.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별 청년들 탓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각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 마냥 눈높이를 낮춰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토록 원하는 대기업 좋은 자리라고 하는 곳 8.6만이 갑니다. 개별화된 문제로 돌릴 수 없고 국가, 저희,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전부 총의를 모아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 실제 처우, 첫 직장의 그 임금 갭 등을 좁히는 노력을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해야만 할 때입니다. 오랜만이야 이젠 다들 바빠서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진 않구나. 사는 게 그렇더라. 모두 쉽게나 없더라. 정말 돈이란 걸 몰랐었는데 꿈을 꾸는데도 제가 강조드리는 건 창업에 대한 준비된 창업. 그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창업 준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창업 준비만큼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업센터 학교에 창업보육센터, 창업센터 각 시도, 시군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통상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 여러 등등 중진공에 가면 청년사관학교 등등 있죠.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뭡니까? 공짜죠, 공짜. 대부분 공짜입니다. 자기가 다리품 팔고 인터넷 모바일 손가락품 열심히 팔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남는 건 뭡니까? 내 마음 자세만 남는 거죠. 청년 문제는 그 어떤 거 하나 청년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세대 간의 문제, 이미 우리 국가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나 개인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3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화된 나 자신은 뭐냐? 또한 돌아보니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거창하게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갈 거냐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기왕 1시간 1시간을 쓴다고 그러면 초놈을 아끼고 압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공부도 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보고 등등등 하면서 지금 이날까지 왔습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비단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 자신, 지금도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제 자신의 자아 정체성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거냐? 맞는 거냐? 진정성을 다하는 거냐?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갑니다. 이쪽이 아닌 게벼, 여기도 아닌 게벼.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큰 기둥, 메인스트림을 세운 사람은 흔들리더라도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죠. 중심을 빨리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의 존재감, 객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과연 나는 평생을 인플로이 E로 살 거냐, 인플로이 내가 피고용인으로 살 거냐, 내가 고용주로 살 거냐. 거꾸로 내가 나 자신을 고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 자신의 주인공이나 주인이 되지 못하는데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리더가 못 되는데 스스로 리더가 되지 못하는데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뭐가 돼야 된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의, 내 자신의 인플로이어, 고용주,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면 다 로맨스입니다.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래, 이쯤 하면 됐어. 그래, 신용환이 뭐 너 이 정도면 됐다. 훌륭해, 됐어. 되기는 뭐가 됩니까?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엄격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정말 관대하게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만 진정 사회에 나갔을 때 내 삶을 꽉 틀어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끌려다니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열정, 같은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끌려다닙니까? 뭐하러 끌려다닙니까? 기왕이면 끌고 다니지. 끌고 다닌 자의 그 짜릿함을 끌려만 다닌 사람 알지 못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사회에 동력을 부여하고 나도 발전하고 우리 사회 국가 발전하는데 힘을 부여하지 왜 끌려다닙니까? 내 하나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 먹고 산다? 그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가질 마음입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되는 청년들도 이미 거창하게 이 모바일 시대에 글로벌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반성하고 30초라도 다시 한번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한번 땅바닥을 다지면서 뛰고 내 스스로 과연 주인공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왔습니다. 맞죠? 경쟁에서 뭐 살아남아라 이겨라 정말 이제 듣기 싫죠, 그죠? 정말 저도 하기 싫습니다. 이놈의 정말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이 경쟁 끝이 없습니다. 경쟁 자만 바뀌지 여러분들이 처하는 밖에 나가는 이 사회는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경쟁의 본질입니다. 이겨라 이겨라, 죽여라 죽여라, 이겨라 이겨라.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쉽지 않습니다. 경쟁에 대해서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건 깜빡 졸면 사망입니다. 깜빡 졸면 바로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경쟁, 그에 대해서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경쟁이라면
계속해서 그 경쟁의 본질대로 센 놈들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그게 진정으로 즐기는 거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는데 솔직하게 즐겨지십니까?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건 내가 그 경쟁의 본질에서 살아남아서 이겨서 즐길 때가 진짜 즐겨질 겁니다. 그래서 다소 뻑뻑하지만 첫 번째,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인공으로서 내 아이덴티티를 굳건히 해서 나의 자아 정체성, 객관화된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가자. 인플로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인플로이어로서 매일매일 내가 나에게 굴복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기왕이면 내가 리더로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나와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뚫고 헤치고 가면서 진정한 위너가 돼서 승자로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또 그런 사회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가는 소중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 손잡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에이, 저희는 이런 거 싫어해. 이런 거.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구호 2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저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작을 때는 바로 전방의 함성 5초간 발사합니다. 첫 번째 구호는 제가 내 삶에 하면 주인공이 되자. 두 번째는 힘들 땐 함께 가라. 영어로 하면 점프 투게더. 제가 점프하면 여러분들은 투게더. 바로 전방에 함성 날아갑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강연 다녀보면 저 한 사람 목소리보다 작더라고요. 내 삶에! 에이, 에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내 삶에! 주인공이다! 점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네, 멘토링 강연 잘 들었습니다. 참 이 청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네요. 예, 네. 스스로도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승희 씨는 어땠어요? 아, 굉장히 강한 내용의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특히 마지막에 혹시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 아니시죠? 빨간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예. 최전방 DMZ에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네.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모습만 보면 이제 남들보다 빠른 나이인 30대 초반에 중견기업 CEO를 역임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름을 떨치셨다고 해요. 그 멘토님이 힘드셨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뭐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글쎄 그 소위 뭐 사회에서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뭐 어린 시절 가난하지 않은 분 없고 고생하지 않으신 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뭐 식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제가 정말로 힘들 때 항상 떠올리는 게 과연 그때보다 내가 힘든 때가 있느냐를 생각하게 해주는 큰 재산이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 뒤에 23년을 이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 5남매 장남이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짓고 이제 수박 뭐 기타 여러 이제 농사들을 했는데 제일 싫은 게 사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었습니다. 친구들 다 노는데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골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에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 뭐 일해야 되고 하니까 제일 지금도 이제 마음 아프게 남아 있는 거는 어느 날 어머니가 용돈이라는 개념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골에 그 당시 굉장히 큰 거금 500원을 주시고 동생들하고 나가 놀아라. 그래서 이제 동생들 데리고 이제 5남매나 되니까 뭐 줄줄이 해서 밖에 놀다 뭐가 느낌이 싸해서 이제 집에 왔더니 텐마루에 어머니가 이제 농약병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예. 근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머니랑 그날의 상황을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잠깐만요. 그 힘들 때 늘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그 시절 그 시간보다 힘든 때가 있었냐. 아무리 봐도 그 이후에 힘든 적이 있지만 그보다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 뒤로 살면서 항상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 최악의 상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잘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힘겹고 혹독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또 오늘날의 멘토님이 이렇게 강인하고 단단하게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요즘 한참 그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겐 또 어떤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이제 63% 이상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절벽에 이제 처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강조하는 건 창업 준비 기간이 다소 길더라도 열심히 준비해라. 특히 꼭 어떤 머릿속의 창업이 아니라 창업 준비로서 최고의 선생님은 직장이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돈 벌리는 아이템, 돈 벌리는 로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그 마음만 갖고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또 하루 저 꼴 보기 싫은 김대리 이 과장 얼굴 어떻게 보고 하루 지나가냐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또 그게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오늘 어떤 좋은 일을 만들어낼까 이런 관점으로 점점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고 나중에 이건 내 아이템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보다 보면 직장이 최고의 창업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창업 스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창업 준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이 핫하다 싶으면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심사를 해보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비즈니스의 핵심이 뭐냐. 비즈니스 코어를 제대로 간파하고 창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라고 뭐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현장에서 네. 뭐 발로 뛰고 직접 이제 소통으로 이야기도 듣고 계신데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다 그래요. 예, 청년위원회가 뭐 사이트도 있고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어떤 홍보도 해주시고 알려도 주시고 어떤 뭐 성과가 있었는지 좀 소개 좀 예, 해주세요. 예. 아까 현장 얘기하시니까 우문현답이라고 아시죠? 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도 현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문현답. 예. 청년위원회에서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네. 직접적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정부나 국가기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픈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도 가감없이 그야말로 청년들 말로 날 것으로 같이 펼쳐놓고 문제 지점 그 현장으로부터 고민을 출발해보자라고 하면서 몇 가지들을 이제 같이 오픈하고 해봤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대학원생 권리장전, 그 학문 공동체로서 학생, 교수님, 학교 측 등등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것들을 이제 작년 10월 말에 발표를 했을 때 그 직후에 이제 많은 대학의 어떤 그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나면서 사회적 주목이 이제 많이 된 경우들이 있었죠. 지지난주에 이제 전세, 월세,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청년 포털이나 그다음에 저희 청년이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직접 이제 받고 접수받고 또 저희가 그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청년 포털에 들어와 보시면 인턴 알바를 포함해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많이 오픈이 돼 있으니까 네. 열심히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저희 방청객 분들하고 화통클럽 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이정섭입니다. 네, 공감 가는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청년의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졸업유예 들어보셨나요? 네네.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제 막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을 하거나 학점을 이수했는데도 졸업을 연기하는 이런 졸업유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스펙의 상향 평준화에 따라서 네. 이제 학생들이 또 다른 스펙을 쌓으려고 인턴이나 대외 활동 등을 목적으로 네. 하는 이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또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그 전국 도를 때 전북대학교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의 상용 부문에 취업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2종 면허, 1종 면허, 그다음에 대형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상용 트레일러 면허까지를 땄습니다. 방과 후를 이용해서 저 익산까지 건너가서 트레일러 면허를 따고 뭐를 연구를 하느냐? 그 트레일러 컨테이너 박스 싣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물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까?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한 겁니다. 실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적재를 하고 물류를 이렇게 실었을 때 운송 효율이 몇 %가 높아지고 등등등. 여기서 게임이 끝났죠. 즉 자기만의 킬러 컨텐츠,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휴학이나 졸업유예 다 괜찮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하지 말자. 왜? 궁극적으로는 기업들도 직무 능력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로 대별되는 불필요한 스펙.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뭐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킬러 컨텐츠,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쌓는 그런 졸업유예나 그런 휴학을 하더라도 그런 휴학을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많이 잘 들었는데요. 우리 멘토님의 다음 꿈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글쎄 어찌 하다가 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그야말로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흔들리는 자아 속에서 긴 방황도 하고 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동생들 후배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같이 철없이 뒹굴고 같은 눈높이에서 그냥 아주 사심 없이 이렇게 교감하고 오다 보니 어느덧 대한민국의 청년들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와 있다 보니까 더 무거운 마음이고 정말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는데 제 앞으로의 활동이나 뭐 바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청년위원회가 없어도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모두 꿈을 다 펼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예, 없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저희가 항상 끝에쯤에는 이제 청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오늘 좀 다른 방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멘토님이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 노랫말로 만들어서 작사를 하셨다고요? 네. 오. 제가 예. 우리 청년 대학생들 동생들과 이제 정말 철없이 뒹굴고 같이 예.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노래 배틀도 하고 오. 하면서 진정으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네. 그들의 눈높이에서 위로를 하든 또 실질적인 방식을 제시하든 그들의 눈높이,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좀 제가 뭐 망가지든 어떻게 되든 정말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감하자, 공감하자라고 해서 제가 청년들 일자리, 취업, 결혼, 주거 이런 문제들을 제 가사에 녹여서 직접 자작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노래가 나오는데요. 오랜만이야. 이젠 다들 바빠서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진 않구나. 사는 게 그렇더라 모든 쉬운 게 하나 없더라 정말 돈이란 걸 몰랐었는데 꿈을 꾸는데도 돈이 들더라 어른이란 내가 참 어색하더라 우린 어떤 모습이 될까 Take it easy my friend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믿어도 돼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열릴 거야 다 잘 될 거야 정장은 가사가 언뜻 들었는데 심차죠. 후렴을 들으셔야 후렴을 들으셔야 돼요. 예. 응원의 메시지가 예. 딱 느껴지네요. 가사 자체에서도. 예, 지금 뭐 가사 보셨지만 이제 2절에 보시면 흔한 게 직장인인데 왜 내 자리만 없는 걸까? 와이셔츠 한 벌에 늘어만 가는 이력서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혼자 살기도 쉽지 않은데 과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등등 이제 우리 청년들이 푸념 내지는 하소연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후렴구에서 너 자신을 믿고 전진해라라는 메시지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이 뭐 그 어떤 그 시청자들에게 젊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보다 이 노래 하나의 그 짧은 가사가 더 많이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멘토님과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저희 강연도 듣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또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저희 오늘 멘토님과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점만 찝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왜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ar 이제 좀 빠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ooh. I think I'm going crazy ooh.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난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and 4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and 4 Game over Game over Game over 나 같은 여자 어디 가도 눈 씻고 봐도 보기 때문에 때로는 섹시 때론 청순하게 남자들은 울고 가네 유치하게 I'm sick and tired 위선에 어설픈 liar 이제 좀 가져둘래 I think I'm going crazy ooh. I think I'm going crazy ooh.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난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and 4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and 4 Game over Game over Game over Hey baby 떠나가줘 Hey 1, 2, 3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Game over Game over Hey 1, 2, 1, 2, 3, 4 장사는 그냥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장사인 것 같아요. 감자를 주문을 했어요. 기름을 올려요. 180도 맞춰놓고 감자를 튀겨요. 먹었어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남기는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게 장사든 뭐든 상관없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